신천지가 잘못했지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예. 또는 신천지가 잘못했지 우리 국민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근데 아주 불행하게도 이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도그파이트는 코로나 대책 정부가 과연 잘하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한번 이거를 심프로와 함께 좀 따져볼 텐데요. 심프로랑 지난번부터 감정이 안 좋았는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아니 오늘. 그렇게 하면 제가 제 일상 위태롭고요.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빙의해서 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여기 빙의해서 하는 건데 네. 자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 대책을 내놨어요. 이 마스크 대책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가 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정말 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좋은 과거만 정책이지만 또 이게 굉장히 효율성도 좋다라고 보이는데 마스크 오브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갈까요? 오브제, 차량 오브제랑 비슷한데 그 민증 끝번호에 따라서 예. 5개로 분할을 해서 뭐 1번은 보너스 목금 중에 언제 이렇게 예. 2매씩 예. 일주일에 2매씩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뭐 일주일에 2매 받아서 얼마나 간의 기별이 가겠느냐마는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하여튼 정부가 지금 그 마스크 생산량을 1,000만 개까지 하루에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공적 물량 20% 빼고 그다음에 한 800만 장 정도를 보급을 하는데 거기서 한 200만 장은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 600만 장 정도를 이제 모든 국민들이 좀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생년이 그 16년으로 끝나는 분들은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노선을 정해야 되나요? 이미 정하신 것 같아 노선을. 아니 근데 이 마스크가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 때 예. 어디 뽑으셨어요? 저요? 네. 안철수. 안철수. 예. 저는 그 무당층이에요. 어느 편도 안 들고 있는데 공정하네. 안철수. 굉장히 공정한데 그 마스크를 저도 사기 위해서 마트를 많이 가봤고 좀 기다려도 봤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제 무질서하니까 이 마스크 대란이 이제 생긴 지가 한 2, 3주 정도 됐는데 빨리 이게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게요. 좀 어떤 의약품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분이 이제 마스크를 일주일에 몇 장을 샀는지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럼 저는 반대쪽으로 한번 노선을 잡아볼게요. 아니 본인은 생각하시는 걸 얘기해. 아니요, 반대쪽 노선을 반대쪽 빙의해서 네. 살려주십시오. 예, 그래요. 좋아요. 예. 오늘이 6일인데 예. 가봤습니다 아침에. 마스크. 예. 네, 사러 갔는데 제가 열심히 갔는데 돈이 났어요. 일단은 구하지 못했고. 이제 주민번호 가지고 시작하는 게 됐죠? 네, 주민번호 구한다. 뭐 2장이 나갔겠죠. 200장이 왔다는데 어떤 약국에. 마스크. 네, 200장. 동네 200장이 왔다는데. 예. 9시에 그냥 다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약국 앞에 줄을 섰어요. 네. 그래도 이제 6일부터 9일까지는 2장씩을 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안정이 좀 온 거 아닌가요? 안정이 왔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돌아다녔는데 약국이 저희 동네에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럼 800장이 팔린 건데 800장을 과연 누가 구했는가?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이 대부분 구했어요. 어르신들은 좀 구하기가 어려웠다. 네. 예. 물어보니까 20대에서 40대 사이 젊은 분들이 대다수 가져가셨다고. 그러니까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모르실 수도 있고요 아직.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동작 같은 것이 재빠르기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2매라는 것도 아직은 대단히 부족한 숫자다. 만족시키기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마스크를 2장씩 배분을 하면 지금 한 10일부터는 그 좀 과도한 구매나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런 줄서기나 이런 마스크 품귀 현상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잘하고 있는 게 그 마스크 생산이라던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뭐 일부 국민들은 지금 늦었다, 뭐 마스크 대란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마스크가 사실 과수요가 붙어서 그렇지 정부에서 관리하는 수준대로 잘 따라가면 일주일에 마스크 2장 정도면 어느 정도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내 주민등록 생년 태어난 해에 맞춰서 가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밝힌 대로는 그런데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 1천만 장 정도가 우리나라가 찍어낼 수 있는 마스크의 총량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맥시멈으로 돌렸을 때 모든 공장이 그런데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닫는 공장들이 이 정부의 이 정책이 발표된 뒤에 공장문을 닫아버리는 데들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단가를 맞출 수 없다. 그리고 굳이 정부한테 팔아도 남지도 않은 거를 우리가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이 조달청에서 이제 이걸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조달청에서 가져와서 뿌리는 방식인데 옛날 기준으로 마스크 가격을 잡았다는 거죠. 옛날에 이 원가 300원일 때. 근데 이 마스크 이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하게 횡행을 하면서 필터 및 마스크 관련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찍어내도 정부 말대로 찍어내도 그다지 남지가 않는 어쩌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다 보니까 문을 닫는 곳들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게 현실화된 액수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1,000만 장을 사실 못 찍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마스크 업체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판매했던 물량에 상당한 이득을 냈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이득을 모두에게 나눠준다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마스크 업체 적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10만 장 찍을 때와 20만 장 찍을 때의 원가 차이는 분명히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마스크의 어떤 입찰 가격을 대략 한 500원 전후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과거에 그 마스크를 만들었던 그 정도 가격이고요. 물론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필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매입이 가능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크를 만들어도 재고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재고 처리라던가 아니면 이런 유통에 대한 비용들이 지금은 다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스크 가격이 지금은 조달하는 게 가격이 그렇게 낮진 않다. 물론 이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득이 남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고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에는 좀 따라와 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이 정부의 이번 정책이 마스크 정책이 과연 어떤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이 정부의 정책이나 공무원의 정책이라는 건 근거에 살고 근거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공무원은 근거가 뭐예요? 이걸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이 민원으로 두드려 맞는 게 운명인데 과연 이렇게 어쩌면 시장주의에 반하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냥 국민들이 힘들어서 아니면 정부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라는 걸로 설득하기에는 결국에 이분들도 마스크 업자들 자영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들의 어느 정도 시장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얘기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 코로나가 터진 지 지금 근 한 달도 넘었는데 초반에 사실 마스크가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죠. 중국. 이 최근에 한 보름 됐나요? 규제 시작한 게 마스크. 그 전에는 보따리 장사들이 자기 백에다가 마스크 갖고 나가면 관세도 안 물었을 뿐더러 마스크 자체가 관세 무는 품목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대량의 수출이 아니었으면. 근데 그거를 그때 규제하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창고에 쌓아 놓았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부랴부랴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더 일찍 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어요. 물론 정부가 지금 빠른 결정을 저는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참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게 수출을 하거나 마스크를 생산해서 배급을 하는데 이건 사실 말씀 그대로 업계에 자율에 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업계에서 물론 이렇게 잘 팔릴 때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수출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국내의 마스크가 이렇게 과소비가 붙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 예측을 다 해서 정부가 정책을 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정부도 신이 아닌 이상해야 현상을 보면서 조절을 하는 거지. 2월 하순경, 2월 말경에 그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확산이 크게 되지만 않았다 그러면 마스크가 이렇게 난리가 날 일은 없었고요.
실제로 한 2월 중순만 되더라도 이런 시내에 다니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뭐 미리 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뭐 정말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소리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투덜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신천지 때문이다. 홍보대구 경북이라는 게 결국에 신천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확진 자를 뭐 꾸역꾸역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대란도 생기지 않았고 사실 정부로서도 신천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감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마스크 대책이 뭐 엉망이다, 뭐 기존에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했다가 지금 말을 바꿨다 이런 게 이제 좀 일부 이제 보수 쪽에서 하는 공격 포인트인데요. 이제 면 마스크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하면은 면 마스크가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면 마스크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잘 빨아 쓰고 하면은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 이제 코로나 감염을 방지를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좀 많이 착용을 해라. 왜냐하면 면 마스크보다 분명히 보건용 마스크가 좋은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없을 때는 이렇게 면 마스크도 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마치 뭐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정부 기조도 마스크를 쓰는데 좀 과도하게 썼다. 뭐 예를 들어서 집에 혼자 계신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야외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쓴다. 이런 거 분명히 다 과소요가 붙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부가 불안을 전 어느 정도 증폭시킨 감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처음에는 KF급 80 이상을 쓰라고 권한 것은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무리 상황이 달라졌지만 말을 바꾼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000만 개의 마스크, 1일 마스크 생산량에 면 마스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락을 깐 거죠. 사실은 면 마스크를 포함해서 1000만 개거든요. 근데 이 1000만 개라는 숫자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면 마스크도 확산 방지, 코로나19 방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가 필요했다. 선결 조건으로서. 그래서 면 마스크도 괜찮습니다라는 발표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오부제를 발표하면서 1000만 개의 양산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 아다리를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니냐 나중에. 근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의구심이 남는 건 사실이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거 아닙니까? 이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 사용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기능을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뭐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면 마스크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체 마스크 수량에 넣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까지도 좀 많이 사용을 하자. 그리고 다만 사용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준 거죠. 그래서 많이 사용해야 될 때는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근접해서 같이 누군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마스크를 쓰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신천지로 몰아가는데 그렇죠. 사실은 정부의 말이 맞아요. 신천지가 아니었다면 이 마스크 오부제도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잡힌 것 같았고 그래서 문 대통령도 이제 곧 종식 될 것 같다는 뉘앙스에 말했다가 나중에 비판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 잘못 섣부르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계속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발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일렀다. 어떤 그때 기조가 정부의 기조가 어땠냐면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으니 평상시처럼 뭐 영화도 보시고 어디 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 이후에 싹 바뀌었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졌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번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경제인 것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촉포를 빨리 터뜨려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 감이 있다 이게. 근데 이제 잘못된 메시지라기보다 예측하지 못한 메시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신천지라는 게 없었다면은 정부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신천지 좀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일단은 초기에 정부의 협조를 안 했습니다. 정부를 사실상 기망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면서 여기서부터 하루에 뭐 신천지 교인이 수백 명이 이렇게 감염이 돼서 확산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대량 감염의 사태가 없었는데 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천지가 협조를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의 책임은 정부보다 이런 종교단체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이분법이 계속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 하냐면은 신천지가 잘못했지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또는 신천지가 잘못했지 우리 국민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신천지가 범죄의 온상이다. 근데 아주 불행하게도 이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신천지 교인의 국적이 불행히도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분들도 국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방역이라는 것이 과연 방역뿐 아니고 모든 일이 국가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모두가 선의에서 움직인다면 그럼 그 정부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선임 그리고 완벽한 이상적으로 굴러가는 나라라면 정부가 할 일이 얼마나 없겠습니까? 너무 편하지. 그런데 정말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건 이런 돌발과 어떻게 보면 광인 제어하기 힘든 요소를 컨트롤하는 것이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 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는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걸렸을 때 바로 우리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였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때 자가격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또 이 총회 쪽에서도 조금 더 신천지 명단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확산은 분명히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돌발적으로 예기치 못한 그런 사태를 만든 거는 신천지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오죽하면 정부에서 신천지 쪽에 지금 피해에 대한 구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런 걸로 보더라도 신천지는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크게 회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천지도 분명히 국민입니다. 국민인데 국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신천지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천지 잘못했죠. 잘못했고 근데 구상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압색 요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쪼로 보여요. 근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가 호응을 안 하니까 압수수색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검찰이 하는 거죠. 이 수사의 개시와 디테일한 수사 계획을 짜는 건 검찰 영역이지 법무부 장관이 가타부타할 일도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근데 이 압색을 만약에 한다 쳐요. 그러면 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언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검찰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 준수라든가 검찰 조직을 움직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법에도 수사 지휘권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전국적인 지금 TFT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을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결국은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관련된 법에 따라서 여기에 증거를 확보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추미애 장관의 논리죠. 근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은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은 검찰의 자율권,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맞춰서 행정이 사법 영역을 개입하지 않고자 하는 몰라서 지시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그리고 이 순수성이 자꾸 의심이 되는 것이 추 장관의 이 발언과 행동이 압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말하고 쳐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말 안 하고 쳐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말 안 하고 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죠. 우리 압색할 거다? 그거를 그럼 신천지한테 이미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말했느냐? 왜 말했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 신천지한테 이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신천지가 이만큼 나쁜 놈이고 우리가 때려잡는 정의의 사도의 스탠스를 갖고 싶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열받네 슬쩍 슬슬. 아니 이게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사건이 발생되고 상당히 이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우리가 이제 지시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도 물론 알려주는 꼴이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포렌식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 추 장관이 얘기하기 이전에 신천지는 다 증거인멸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 이미 증거인멸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발표를 하고 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법권에 대한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행정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천지의 교인 명부를 정확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검찰을 지시를 한 거죠.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권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마치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지금까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만 해라? 이런 앞으로 발생되는 그런 일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과거에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정말 보수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좀 어떤 책임 공방의 한 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거 실효성이 있냐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압색을 해서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아주 다행스럽게 그렇게 추 장관이 북소리까지 내면서 알려줬지만 바보같이 남겨뒀다고 칩시다. 그럼 이 자료를 방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압색이나 수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수사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의료기관이나 방역단체한테 넘기면 범법이 돼버립니다. 수사 중 정보를 노출한다는 거. 이거 우리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지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 장관이. 자, 지금 그 보면은 너무 국한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감염병 관리 예방법을 지금 따져 보면은 일단은 지금 범죄 행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는 거는 수사를 분명히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수사 중에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정도로 쓰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건 사후적으로 그 보완이 가능한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얻은 정보를 당장 국가가 긴급한 상황인데 어떤 법의 처벌을 위해서만 써라. 물론 법의 처벌을 위해서 지금 당연히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알고 싶은 거는 신천지가 어떻게 증거인멸을 했고 국민들이 지금 다 궁금해하는 거는 신천지가 과연 이런 코로나 확산에 정말 수수방관하고 있었냐. 이거 어떻게 보면 신천지 쪽에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할 수가 없다. 인과 부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게 맞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은 신천지를 위해서 좋고 국민들의 어떤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어떤 한 일을 가지고 언론에 많이 알려왔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시점에 검찰이 당연히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검찰이 꽃놀이패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활춤 한번 추라는 건데 국민들의 분노를 어디로 돌려야 되냐. 지금 신천지로 돌리고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복지부와 대통령이죠.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일까지 결국 최종의 책임자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 책임의 어떤 인과고리의 두터움과 얇음의 차이가 있지. 그런데 이런 대규모 감염증 사태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그리고 현 여당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지금 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도구로 그러니까 죄인이어야 할 우리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희생양이 누구냐? 신천지죠. 신천지는 때리면 때릴수록 정부가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정의의 사도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 정의의 사도가 들어야 될 국가가 들어야 될 칼은 누가 쥐고 있느냐? 검찰이잖아요. 그게 칼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래서 압색에 들어갔어요. 이만희를 잡았다 쳐요. 근데 이게 우리 리소스를 선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방 방역 치료가 먼저입니까? 이만희 잡아가지고 수사하는 게 먼저입니까? 지금 일단 치료가 먼저인데 그 키를 이 신천지 교주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이라든가 과연 초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알아야 일단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압색을 갖고 털어도 그거를 공개가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만약에 공개가 안 되는데 이 사안이 이러니까 공개하겠다. 어떤 절차 제도로요? 그냥 국민들이 원하니까. 아니 이거는 공개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공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수사 중에 알게 돼서 그런 어떤 손해 예방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금융정보가 있어요. 그럼 금융정보 같은 게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이 계좌 정지시켜라라든가 얼마든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야,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유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 수사 중인 정보인데 그게 이제 어떤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물론 이거는 서로 이제 뭐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선에서 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당장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갔는데 A라는 사건을 뭐 조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옆에 누군가 두드러 맞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걸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게 우리나라 행정부의 책임인 거죠. 전 자꾸 행정부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뭐 이번 건만 아니고 행정부가 사법과 뭐 삼권의 모든 것을 어떻게 좀 겐세를 넣으려는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권 분립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부서가 너무 커져버리면 견제가 약해지죠. 아, 근데 이거는 저기 일시적으로 지금 뭐 통합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비대하다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당연히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질본이 하면 되죠. 근데 과연 이 신천지 때려잡기가 질본의 역할과 얼마나 연결이 있느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예방치료, 방역에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발언이었느냐. 오히려 아젠다가 그쪽으로 자꾸 쏠려가잖아요. 신천지 때려잡기로. 방역이 아니고 지자체들조차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집회금지 했다가 또 풀어버렸어요. 거기 지금 3번째로 위험지역 선포된 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 컨트롤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신천지 때려잡아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전 일단 우리 집에서 새고 있는 그 곳간이나 일단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선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책임은 물론 대통령이 진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집에 강도가 들었거나 뭐 어떤 살인 사건이 났다.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 국가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거는 지금 가해자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그런 파악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됐다.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 때 표를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 그건 저는 그렇게 정치 논리로 가시면 좀 위험한데 이거 정치예요. 민주당이 하는 거 다 정치예요. 아니, 지금. 근데 지금 이 신천지가 어떻게 파급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지금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질병,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한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퍼뜨렸는지, 어떻게 감염이 시작이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모일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였던 사실을 은폐하라는 이런 뭐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사실인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이 돼야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천지 중요하죠. 잘못한 것 같아요. 물론 때려잡을 필요 있습니다. 이만희와 아이들을. 하지만 그거를 면피용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다소 역겹다. 제 결론입니다. 그게. 또 화제를 바꿔서 정부는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11조라는 그 사상 최고의 그 어떤 추경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생활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분들한테 지금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100% 치유는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좀 일치단결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입니다. 추경이 이게 11조 7천억. 네 번째인가요, 역대? 역대 네 번째고 정말 뭐 7년 만에 이제 최대 규모인데요. 이제 전체 내용은 뭐 방역 체계 보강을 위해서 한 2조 3천억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의 어떤 상공인을 위해서 2조 4천억 그다음에 지역 경제 회복에 8천억 민생 고용 안전에 3조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정도면은 빨리 치유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스크 타령만 운운하다가 때를 놓치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정말 여러 가지 악재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럴 때는 정부에서 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돈을 풀므로써 다시 한번 좀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 돈이 우리 주변으로 좀 흘러가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좀 낸 거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야 뭐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추경해야죠. 너무 뭐 쉽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분야가 다들 어렵다 그러고 하청부터 원청이나 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 이거를 좀 따져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일단은 여러 정책 중에 당연히 방역을 위해서 쓰는 거는 당연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 지역 상품권이 동네 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그 어떤 상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전을 시키겠다.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 노인, 아동 500만 명에게 2조를 쿠폰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그렇죠. 이 2조가 올바른가? 2조가 꼭 여기로 갔어야 되냐? 물론 돌봄 노동에 대한 어떤 손해분을 보충을 하겠다는 의지는 뭐 취지는 좋으나 재원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말씀하시죠. 이건 영세사업장 80만 곡에 평균 1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저소득층 노인 아동에 2조를 주고 영세사업장 80만 곡에 평균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사업장당 100만 원이라는 얘기겠죠. 대략 그렇죠. 100만 원을 대체 누구 코에 붙이죠? 근데 물론 많이 주고 충분히 보상을 해서 뭐 하면 좋겠지만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의 어떤 회전을 돌리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 소상공인 먹고 입고 쓰는데 여기에 이제 너무 좀 경색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쓸 수 있도록 일단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다른 대책이 없어요. 이거를 그냥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뿜빠이 해서 줍니까? 그러면 정말 부자들한테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없는 분들한테 저소득층한테 먼저 지급을 한다. 그분들 지금 굉장히 반기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냥 바꾸서 저축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시장도 보시고 먹을거리도 사고 옷도 입으시고 그러면 그 돈이 그만큼 또 시장에서 또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도움이 되죠.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성향이 높다는 건 이미 여러 군데에서 검증이 됐고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자금이 너무 적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정부가 너무 이번 사태를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 됐는데 지금 자금이 말라버려서 현금이 돌지 않는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한 달만 현금이 안 돌면 바로 위기가 와버려요. 그걸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음 만기가 도래했는데 갚지 못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파산이죠. 뭐. 부도예요. 그리고 그 지금 벼랑 끝 앞에까지 왔다고 하세요, 다들. 근데 이 정도로 급한데 정부는 이 시급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겨우 한 달 됐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영세 사업장이잖아요. 괜히 영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 망하면 연쇄도산입니다. 그렇죠. 중견 하나 망하면 한 100개, 1000개의 기업이 망하듯이 영세가 망하면 어음이 순차부도가 나고. 그렇죠. 근데 전 이쪽을 틀어막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성이 너무 커요, 이쪽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기업에 지금 자금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1조의 그 추경도 사상 네 번째. 우리나라 뭐 그렇게 큰 추경을 쓴 적이 없는데 국가도 어떤 재정 손실을 어떤 재정 수지를 맞춰야 돼요. 그 세수가 이제 뻔히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걸 한 20조, 30조 쓰면 좋겠죠. 근데 여기까지 일단 11조로 일단 막아보고 물론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피해가 확산이 되면 그 이상의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 기업들한테는 사실 지금 부족한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거기에 더 많은 돈을 들이기에는 사실 정부로서도 버겁다.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도 10조 3천억을 국채를 통해서 일단은 국가의 빚을 그만큼 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는데 만약에 20조가 들어간다. 이건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또 그만큼을 메워 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소상공인은 그렇지만 직장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뒤집어지지요. 그래서 이거는 과하면 과할수록 좋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꼬투리를 좀 잡지 말아달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물론 추경 좋습니다. 뭐 이 각각의 안을 이 필요 없는 돈에 썼다, 필요 없는 분야에 썼다고 말할 부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졸속의 느낌이 난다. 그 향기가 난다. 이게 너무 상상력도 빈약하고 이 추가적인 뭐 2차, 3차,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고 이 추경만이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만이.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책적인 것은 너무 늦다. 이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이 얼어붙은 것이 결국에는 미래에도 얼어붙을 것이다. 돈이 돌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위기감이 온 것도 없지 않거든요. 그럼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와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뭐 6개월간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끝에 코로나가 지나면 아니면 코로나가 도중에 있더라도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메시지와 그 정책적인 부양책을 빨리 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심리가 우울하거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열받네. 심프로 올 추석 아이템 20개 뽑아봐. 내일 아침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내일 취재기사 20개 써와. 자, 이거 지금 상황이 사실 한 일주일 만에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졸속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게 졸속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졸속이라는 것보다 이거는 긴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뭐 지금 여기 정책 위반자들이 다 놀고 뭐 집에 가서 놀면서 이걸 세운 게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한 거지. 이거를 졸속이라고 꼬투리를 잡으면 그럼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서 더 나중에 이거를 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지원했다. 이건 정부의 힘을 지금 실어줘야 될 시점에 맨날 이렇게 꼬리 잡기를 하면 안 된다. 자, 너는 빨리 못하면서 왜 남한테 빨리 하라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사 20개 쓸 수 있다. 졸속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제. 아니죠. 뭐냐면 전번에 이미 써봤기 때문에. 언제? 메르스 때. 메르스 때? 네, 담당자들 다 메르스 때 그분들이에요. 뭐 안 했던 거 아니고 못 봤던 거 아니고 또 메르스 때 비판의 날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현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그때 이미 짱구를 굴려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부는 못해서 잘못돼 있고 이 정부는 이런 거 비판하면 졸속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아니, 메르스 때는 100몇 명밖에 안 됐다니까. 저 혼자는 20개 못 쓰지만 정부 지금 행정부 몇 명인데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 몇 명인데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이번 정부 들어서 100명이 늘었어요. 아니 지금 그 감염자가 지금 7,000명, 8,000명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그거만 보고 있을 거냐고. 아니 1대1로 마킹 들어가서 정책 7,000개를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시적으로 바라봐서 해결하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급하게 잘 냈어. 이 정도 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졸속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꼼꼼하게 하면 늦었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는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위기 시점에 말아야 된다 이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안을 내놓은 게 다시 말하자면 아니 도둑지 말고 좀 정확하게 얘기해봐. 이 안을 내놓은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추가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꼭 내놔야죠.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추가안을 낸다니까. 지금 이걸로 해서 모든 게 다 끝이 났다. 이건 아니에요. 추가안을 낸다니까. 언제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잡힐 수도 있거든. 잡히면 이걸로 이제 봉합이 되지만 앞으로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끝날지는 모르니까 단계별로 진행을 하잖아요. 아니 감염증도 과도하게 준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과도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붕괴되고 나서 과도하게 할 걸, 좀 더 할 걸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고 그러니까 선제적인 게 감염증, 지금 감염증만 보지 말고 감염증의 사이드 이펙트, 경제적 붕괴, 그 2단, 3단까지 미리 예측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동족방뇨식으로 터지면 맞고 지금까지 한 달 반간의 코로나19 대응, 정부의 대응이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면 마스크 쓰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돌리고 부족해지니까 경제 어렵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거 뛰쳐나왔는데 그럼에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향후 한 6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정책을 구상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금방 끝나겠지. 낙관론으로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천지가 없으면 괜찮았겠지. 역사에 만약은 없죠. 근데 만약까지 대비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기대하는 거잖아요.
자, 집에 만약에 불이 나도 집에서 뭘 가지고 나와야 될지, 뭐 먼저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각 부처별로 나눠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는 좀 격려를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다소 불만이 있고 그래도 그거는 다음으로 미뤄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뭐 이런 입법자라든가 공무원들 지금 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김 빠지게 이제 뭐 졸속이다,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들은 얼마나 또 힘이 빠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갈궈야 돼, 공무원은. 갈궈야 된다. 아니, 국민들이 예. 계속 비판의 눈으로 봐야지 예. 달리게 되지. 물론 격려 필요하죠. 아이고, 격려 필요한데 그 예. 격려가 있으면 저는 차라리 대구시에서 활동하는 의료 봉사하시는 분한테 주는 것이 맞고, 이번 정부안은 다시 말하지만 이 중소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미비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비판해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저 상황을 좀 긴급하게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꾸 하다 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요. 이거 이제 더 이상 방송을 못 이어나갈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들으시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비판이 맞냐, 아니면 일단 박수를 보내고 나중에 그렇게 따져야 프레임을 짜시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제가 비판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니 사실 이게 계속 비판만 한 거지 지금. 건전한 비판을 통한 정부의 발전을 촉구한다. 후속 대책을 촉구한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건전한 비판이 맞고요. 예, 지금 이렇게 좀 뭐 하다 보니까 양쪽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빙의를 통해서 한번 그 입장을 대변을 해본 겁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이제 공무원들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자, 우리 좀 응원도 함께 보내면서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